우리 삼각체화법은 여기 정적분에서만 나오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두 가지 적분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 그래서 거기 두 가지 예제 잠깐 밑줄 좀 그어봐.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천천히 한번 접근해보자. 이거 생각보다 접근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 앞에 만약에 x가 있었으면 치환을 해서 치환적분법을 끝날 텐데 치환적분법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부분적분법 쓰기도 좀 애매한 문제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에 접근을 어떻게 할 거란 문제야.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루트 4-x 제곱 dx를 접근한 방법에 대해서 이거 삼각치환법이라고 했잖아. 그럼 삼각함수가 좀 사용되겠지. 이거는 딱 하나야. x를 취하게 될 거야. 뭘 취할 거냐면 2 sin 세타. 저 앞에 2를 붙인 이유는 여기가 4이기 때문이야. 이게 만약 9였으면 3 sin 세타로 바꿀 거고 16이었으면 4 sin 세타로 바꿀 거야. 괜찮지? 자, 이렇게 바꾸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루트 이렇게 쓰고 4-4 sin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테고 다음에 이거 미분해주면 dx 값이 2 코사인 세타 d세타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으니까 요 dx 대신에 이제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d세타를 곱하게 될 거야. 적분과 바뀐다고 했었죠? 조심해서 잘 봐야 돼. x가 0이면 세타도 0이니까 이도 0을 쓰고 그다음에 x가 2가 되면 사인 세타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를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분과 바뀌었죠? 괜찮지? 아니 근데 사인 세타가 1 되는 게 2분의 파이 말고 좀 여러 개 있지 않아요? 2분의 파이도 있고 2분의 3파이도 있는데 왜 하필 2분의 파이예요? 그거 좀 이따 생각해 알았지? 어쨌든 이렇게 2분의 파이 쓰고 나서 지금부터 계산을 좀 완료해보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뭐가 되는가 봤더니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2를 바꿔주면 2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2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된다면 이게 결국은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4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접근하시라고 문제가 돼요. 자, 물어보자. 6이나. 그러면 우리 코사인 제곱 세타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혹시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될까? 이거 접근해서 정말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거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거든. 코사인 제곱 세타 뭐였더라? 이렇게 봐. 영서 코사인 제곱 세타 뭐였지? 2분의 1였던 것 같은데 연호 코사인 제곱 세타 뭐였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써 나왔지? 코사인 제곱 세타 생각보다 잘 나와. 이거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예요.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로 했었죠. 그래서 이거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게 약분이니까 2가 바깥으로 나오고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 이것을 접근해 주시오라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접근 한번 해보니까 2 쓰고 대괄호 쓰고 세타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사인 2세타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접근과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되죠. 괜찮지?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더니 2분의 파이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0이 되고 0 대입하면 0이니까 사실 2 곱하기 2분의 파이 즉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금방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접근과는 이제 파이가 됩니다. 괜찮죠? 자, 이 과정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그 옆에 일반적으로 거기 1번 보이죠? 1번 나왔을 때 이거 눈으로 한번 잘 보고 넘어가. 루트 a-x 제곱을 됐을 때는 이것을 삼각함수 취한한다. 취하는데 첫 번째 x는 a sin 세타가 되겠죠. 이거 a 제곱 묶었어야 돼 나중에. a sin 세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관 잘 찾고 그 다음에 여기 dx가 a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서 마지막에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오게 되는 거야. 괜찮죠? 여기서 여기까지 바꾸는 과정 너무 중요하죠?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적분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볼래? 여기 우리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 적분이 사실 이거는 조금 이 정도는 그냥 좀 약간 쉬운 거냐. 나중에 하다 보면 적분계에서 정말 복잡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 루트 4-x 제곱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해보면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거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이면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 알겠어. 반지름 길이는 2라는 사실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y제곱은 4-x제곱 이렇게 쓰게 된다면 우리가 원했던 4-x제곱이 나오는 거야.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x제곱 나올 텐데 플러스가 되면 위쪽 부분, 마이너스가 되면 아래쪽 부분의 의미. 괜찮지?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자, y가 루트 4-x 제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위쪽 부분을 의미하게 되거든? 위쪽 부분. 그리고 인테그랄 루트 4-x 제곱을 접근하겠다는 의미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말이야. 그치? 그럼 0부터 2까지는 어딜까? 여기 접근과 0부터 2까지를 잘 살펴보면 이 그래프를 0부터 2까지 접근하니까 바로 여기 부분의 넓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넓이는 얼마지? 파이잖아, 그치? 전체 넓이가 4파이가 되니까 이것은 4분의 1 중에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아까 보였던 파이도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계산이 조금 써야 되거든? 그렇죠? 귀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거기 색칠할 부분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루트 3x제곱 어디서 나왔냐? 바로 x제곱도 y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되는 거지. 그것의 4분의 1 쪽의 넓이를 구하시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해갔죠? 자, 그래서 파이다. 전 넓이는 파이가 될 것이다. 자, 다음에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거 잘 기억해야지. 계산 과정. 거기 위에 이제 A에서 나왔으니까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하나 더 한다 했었죠? 우리 0부터 루트 3까지 1 더하기 x제곱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쟤도 좀 이상해. 위에 만약에 x가 있었으면 쌍같이, 그 치환 접근으로 이렇게 문제 풀면 되거든? 근데 x가 없으니까 사실 참 난감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삼각치환법이잖아. 근데 1 더하기 x제곱이야. 우리 x 뭘로 치환해야 될까? 생각해봐. 1하고 어떤 수의 제곱이 연관되어 있는 식이 하나 있었는데 뭐더라? 그렇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얼마입니까? 10%. 그래서 이 x를 탄젠트로 치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0부터 루트 3까지. 자, 1 더하기 x 제곱분의 1 이것을 접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접근하는데 결국은 이제 x를 뭘로 치환하면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겠지. 이게 만약에 4였으면 2탄젠트로 치환할 거고 9였으면 3탄젠트로 치환하실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dx 말이야. dx는 결국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가 된다는 사실 아니까 이거 나중에 사용하면 되겠지. 사실 간단해. 인테그랄 쓰고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이렇게 그렇게 되거든요. 큰 건 어떨까? 0 세타는 0이다. x가 0일 때 x가 루트 3일 때 탄젠트가 루트 3일 때는 3분의 파이니까 여기 3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물어보자. 여기가 뭐가 된다고 했었지? 여기가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 아주 예쁘게 사라지게 됩니다. 남는 게 1이잖아. 그쵸?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1을 접근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은 세타가 되고 세타를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접근하게 되니까 이 값은 3분의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1 더하기 x제곱 또는 a 더하기 x제곱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탄젠트로 치환합니다. 괜찮지? 우리 아까 전에는 그림 잘 그렸잖아. 루트 3-x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위의 일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쉽게 구했는데 사실 쟤는 그림이 어떻게 그렸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죠? 자, 그래서 탄젠트도 한번 잘 접근해봤다. 자, 괜찮죠? 한참 넘겨봐. 한참 넘겨서 이제 거기 이제 A라고 나왔을 때 이제 푸는 방법이 되는데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꼴이 나왔을 때 얘는 A 사이즈다. 사실 이거는 몰라. 그냥 우리 이거 나중에 그림 그려서 문제 풀 거거든? 이거는 좀 알아둡시다. A 탄젠트. 괜찮죠? 자, 그런 것들 잘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라고 했지? 이거 x제곱과 y제곱은 4
즉 반지름 2원의 4분의 1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아마 파일 겁니다. 그렇지. 밑에는 잘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개념 확장하기 이거 좀 잠깐 보자. 우리 잘 보면 봐봐. 여기 1번도 사인 세타 이렇게 왔는데 세타를 마이너스 2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 받고 밑에도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 왔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뭐 사용이 되지 않거든? 별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 왜 나왔지?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개념 확장 강의에서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볼게. 이건 다들 질문하더라고. 첫 번째 문장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자, 봐봐. 정적분의 치환 적분법에서 미분 가나함수 GT로 취할 때 x는 GT가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1대1 대응은 무슨 걸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자, 우리 사실 우리가 예전에 치환 적분 했을 때 별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거든? 근데 사실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깐 생각해볼게. 인테그랄 x제곱 x 이것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근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약 치환 적분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 x제곱을 t라고 한번 치환해보자. 그럼 인테그랄 이렇게 t를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적당한 거 2x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단 이 적분관을 잘 봐봐. 적분관을 잘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t값은 1이 되네. 그렇죠? 다음에 x가 1일 때 t값이 1이 되지. 그렇지? 이거 얼마야? 1부터 1까지는 당연히 0 아닌가? 근데 얘가 0이래. 우리가 알고 있지? x제곱을 마이너스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 0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야. 이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x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했는데 적분했을 때 이제 여기 대입한 값이 t가 되는데 그 t 값이 여기랑 여기 똑같은 1이 나오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 되는 거지. 우리 사실 생각해보면 결국은 여기 있는 부분이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x 하나당 t 하나씩이 적당히 이제 되는 거야. 그치? x 하나당 t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 1대1 대응이 안 된다면 이렇게 똑같은 x 값이 다른 x 값이 됐을 때 똑같은 t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죠? 우리 지금까지 했던 모든 치환적분법 있잖아. 그게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적어도 그 구간에서는 다 1대1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어. 만약 1대1 대응이 되지 않았으면 문제는 풀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한번 체크해봐. 앞에 있던 모든 그 적분, 아직 종적분 처음 나왔지? 참. 앞으로 이제 치환적분법에서 이 구간에서 항상 그 함수는 1대1 대응이 됐을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치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죠? 1대1 대응이 되는 이유가 알겠죠? 예전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인테그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나왔어. 이 세타 이거 하는 건데 당연히 사인 세타는 이제 치환적분에서 문제를 풀게 되겠잖아.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사인 세타가 1대1 등이 될 범위가 2분의 8부터 마이너스 2분의 8까지 1대1 등이 되긴 하잖아. 그렇지?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0부터 파이까지라고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생각해봐. 사인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해서 한번 잘 할게.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 t로 치환했어. t로 치환하면 이거 t제곱 되고 이거 사라진다는 사실 아니까 그래서 d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접근해봐. 0 대입하면 얼마지? 0이잖아. 그렇지? 파이 대입해도 0이잖아. 그럼 0이야? 그럴 리가. 이거 다 아마 0 아닐까.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1대1 되면 나와줘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었어야 돼.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게서 얘 1대1 되는 거 맞거든? 그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이 세타 이렇게 풀고 더하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해서도 사인 세타 1대1 되는지 그치? 맞아? 굳이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됐던 거였어.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이러면 0이 안 돼. 왜 나눈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겠어? 그 만약 치환하면 그 구간에서 얘는 1대1 등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았어? 만약 1대1 등이 안 되면 1대1 되는 구간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풀면 다 0이에요. 0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지. 예전에 그 적분과 했는데 선생님이 좀 약간 실수했나 봐. 그 적분과에서 얘가 1대1 등이 안 됐다? 그래서 답이 나오긴 했는데 그 답이 마침 그 객관식본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별로 생각 안 하고서 그걸 이제 답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싹 다 오답이 됐던 거야. 적분을 이렇게 나눠서 문제 푸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정도까지 나올까 싶긴 한데 아마 이제 이 적분과는 아마 잘 예쁘게 1대1 등이 돼서 줄어질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8부터 2분의 파이라던가.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1대1 등꼴이 돼야지만 시험적분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 앞에 예를 들어 생각해봐. 여기 이 사인 세타는 모든 구에서 다 1대1 등이 되지 않잖아. 그래서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 주어진 거야. 거기 구에선 적어도 1대1 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괜찮지? 자, 다음 정적분의 부분적분법에 대해서 잠깐 보자. 정적분의 부분적분법, 시험적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거든. 적분 구간이 좀 바뀌게 되니까 그 적분 구간 잘 바꿔서 문제 푸셔야 돼요. 그런데 부분적분법은 사실 오히려 좀 약간 별게 없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도록 합시다. 부분적분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데 fx, g'x, fx 곱하기 g'x는 이제 미분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이제 적분을 하게 돼서 이제 우리가 부분적분법을 나왔던 거잖아. 괜찮지? 그런데 사실 이제 전적분 파트에선 여기가 구간이 정해진 거거든.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괜찮지? 따라서 얘 빼고 얘를 넘기게 될 거거든. 넘길 거야. 자, 그럼 써보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x, g'x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넘겨야 되니까 얘는 빼겨야 될 텐데 요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 뭐지? 미분하고서 적분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fx, gx야, 그렇지? 그래서 원래대로는 부분적분에서 fx, gx만 썼는데 사실 여기다 뭘 붙여야 되냐면 적분을 한 거잖아, 전적분한 거잖아. 그래서 대괄호 쓰고 a부터 b까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빼기가 되고 인테그랄 얘가 넘어갔으니까 a부터 b까지 쓰고 프라임 x, gx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정적분에서는 부정적분에서 얘가 빠졌지, 그치? 여기서는 그냥 fx, gx를 쓴 게 아니라 얘가 쓰고 a, b 써주시면 문제가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부분적분법은 적분만 잘하게 된다면 적당한 거 대입해서 문제 끄면 되니까 별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넘겨서 바이블 포인트에서 이거 잘 보고 넘어갑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정적분이에요. fx, gx 대괄호 치고 a부터 b까지 대입해서 문제 풀고 나머지도 잘 정적분 하시면 되겠죠. 자, 괜찮지? 뭐 하나만 더 해, 하나만 해볼까? 하나 해보지 뭐. 자,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 x, 2x 제곱 이거 한 번만 해볼게. 물어보자. 명사에 x, 2x에서 누가 fx지? 이거 아무나 fx 놓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부분적분법에서 누가 fx입니까? 그렇지. 이게 바로 fx가 된다고 해서 기억하시죠? 요 x가 반드시 fx가 되고 얘가 g'x가 돼야지 우리 요 부분에서 x가 빠지는 거야, 그렇지? x가 빠지고 문자가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랑 2x를 결합했을 때는 x가 무조건 fx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접근하게 된다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2x dx는 대괄호 쓰고 그 다음에 얘가 fx, gx 그러니까 fx, gx 쓰자지 x는 그대로 이것을 접근하면 똑같이 2x제곱 나오고 0하고 1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 인테그랄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해서 이번에는 f 미분하고 2x제곱 접근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계산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넣고
그 다음에 무함수 기함수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잠깐 대표 좀 쳐봐. 전자법 파트는 당연히 무함수 기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오랜만에 나왔네. 자, 지금부터 무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거. 얘들아, 우리 이런 함수가 있어. y는 코사인 탄젠트 x가 있어. 이 함수는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이건 또 중요한 문제야. 왜냐면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코사인 탄젠트 x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만약 기함수가 된다면 이것의 답은 0이 될 테니까 그렇지? 그죠? 이거는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해. 괜찮지? 이건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거는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우함수, 기함수 판단한다면 이것을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아, 그러면 지금부터 보자. 우함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우함수는 그것의 정의가 있어. 그 정의는 밑줄 f-x는 fx, 즉 y 축제칭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우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0부터 마이너스 a까지나 0부터 a까지 적당한 값이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괜찮지? y 축대치니까 당연히 넓이 똑같다는 사실 알죠? 더 중요한 사실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접근했을 때 그 값은 0부터 a까지 접근한 값의 2배가 된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다함수 배웠을 때 짝수, 차수가 결국은 이제 우함수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다함수 말고 y 축대칭이 뭐가 있을까? 코사인 x, 그치? 코사인 x 당연히 우함수야. 그쵸? y축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그래프 어떻게 그려줄까? 잘 생각해봐. 이거 항상 양수로 나오잖아. 아마 퐁당 같은 절대값 사인 x 같은 느낌이 되겠지, 그치? 괜찮죠? 음수인분이 다 꺾어서 위로 올려질 거잖아. 그래서 이것 또한 무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죠? 이거 무범수로 했어. 자, 그러면 옆에 봐. 기함수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그리고 잘 기억해. 우함수는 앞으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야. 그럼 쟤도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는 방법도 알 수가 있겠네. 그렇죠? 자, 밑에 한번 보자. 밑에 옆에 보니까 기함수에 대한 특징을 보니까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라는 거 우리 배웠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기함수라고 했을 때 원점 대칭이 되고 그리고 f-x가 마이너스 fx가 된다. 이렇게 만약에 함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원점 대칭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부터 a까지 접근한 값이 항상 얼마다? 0이 된다는 사실이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기함수는 접근과의 절대값이 똑같은 걸 접근할 때 항상 0이 되는 거야. 왜 기함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홀수 차수. 홀수 차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함수가 했잖아. 그지? 그리고 원점 대칭인 거 찾아보면 sin x도 원점 대칭이니까 기함수가 되고 탄젠트도 당연히 원점 대칭은 모양이란 거 알죠? 그렇죠? 기함수가 되게 되고 sin 세제곱도 기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얘가 무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fx는 코사인 탄젠트 x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뭘 해야 돼? 뭐를 해? f-x를 살펴봐야 되는 거야. f-x를 살펴보고 이것의 결과를 좀 살펴보는 거지. 얘랑 똑같으면 우함수, 부호가 달면 기함수, 이도절구 아니면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고 함수가 될 거야. 자, 한번 대입을 해보자.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x가 된다고 했었지. 얘들아, 근데 탄젠트는 무슨 함수가 있지? 이거 무슨 함수니? 기함수야, 그쵸? 탄젠트 기함수가 있잖아, 원점이지. 그쵸? 탄젠트? 이거는 기함수가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기를 어떻게 나왔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탄젠트 x로 나와야 되는 거지.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해보니까 이 값이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x로 이렇게 나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기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사인도 무슨 함수지? y축은 무함수잖아.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 코사인 x나 코사인 마이너스 x랑 똑같다는 뜻이 말이야, 그렇지? 이 마이너스 탄젠트 x 있잖아. 이거 뭐랑 똑같아질까? 결국 얘 값은 코사인 탄젠트 x랑 똑같아지겠지. 부호가 똑같아지는 거, 그쵸?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얘 비교해보니까 어때? 똑같은 함수네요. 그래서 코사인 탄젠트 x는 바로 우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 아까 전에 이것도 한번 해봤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는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이건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해볼까? 마이너스 한번 해볼게. 이거는 우함수니 기함수니 한다 했을 때 f 마이너스 x를 조사해보는 거지. 그럼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x제곱 되는 거. 이런 거 어때? 뭐가 완전 반대네? 그럼 이것은 기함수다. 그렇지? 만약 더하기 했으면 어땠을까? 우함수야, 그렇지? 괜찮죠? 2x제곱 자체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지만 이렇게 둘이 더해서 우함수가 될 수도 있고 기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다. 괜찮죠? 판단한 것은 외우는 게 아니라 fx를 썼으면 f-x를 조사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게 바로 우함수, 기함수 판단 방법이야. 자, 그럼 이제 이그잼플 한번 봅시다. 우리 이것도 알죠?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죠? 자, 중경이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까먹었어. 자, 그래서 이제 혹시 까먹은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 물어보자. 중경, 우함수는 짝수 차세요, 홀수 차세요? 우함수요? 그래?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를 했을 때 예를 들어 한번 볼래. 우함수의 가장 대표는 건 x제곱 있고 x 4제곱 있잖아. 얘 x 몇 제곱이야? 자, 말해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가 된다. 괜찮죠?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우함수, 기함수를 쓸 때가 있는데 언제 쓰냐면 적분 구간의 절대값이 똑같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우함수, 기함수가 문제야. 해보자. 이거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지. 그죠? 기함수니까 이거 사라져요. 다음에 여기서 잘 보면 얘값은 우함수고 얘값은 기함수잖아. 그치? 둘이 곱한 거네. 이거 뭐라고 했더라? 뭐 기함수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0이 된다는 사실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함수, 기함수가 조금 사용될 때가 있다는 사실 잘 명심하도록 합시다. 됐죠? 우함수, 우함수, 우함수네. 그치? 아, 우함수니까 0부터 1까지 접근해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될 거예요. 얘는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다. 이렇게 해봐봐. 혼자 넘겨. 그래서 좀 지루한 설명이 거의 끝났는데 개념 합창하기 하나만 보고서 넘어갑시다. 자, 우리 거기 1번을 좀 잘 볼 텐데 평행이동 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잘 봐봐. 우리 함수는 이제 평행이동 할 수 있죠? 예전에 그 바이블 실력 따지기에서 그 수능 문제 중에 x-5제곱분 x-5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었나? 그래서 그거 이제 평행이동했잖아.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여기서 했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인테그랄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4부터 5까지 이것을 접근하도록 하겠죠. 사실 이거 접근이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거든. 그냥 접근하면 돼. 근데 이 말 뜻의 의미는 뭐냐면 얘를 평행이동해서 평행이동해봤자 이렇게 폭이 기울기가 변하진 않거든.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과의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과의 넓이랑 똑같다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이것의 값을 구한다했을 때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x제곱분의 1로 써도 괜찮아요. 이거 기울기 어차피 1이지 않았죠? 대신 여기 적분과의 잘 쓰라는 소리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표현한 거지.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 얼마? 1이죠. 왜냐하면 여기다 4를 대입하면 사실 1 나오잖아. 그럼 1부터 2까지 적분했다는 의미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 4를 대입하면 1이 나오고 5를 대입하면 2가 나니까 1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한 값과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얘하고 얘는 평행이동이 되기 때문이지. 얘가 좋아, 얘가 좋아. 얘가 훨씬 좋죠, 그렇죠? 평행이동 잘해서 적분하시면 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x-3의 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렇게 x제곱은 다 평이동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요 말뜻은 이렇게 평이동 해가지고 잘 계산 쉬워야 문제가 된다. 지금이야 이렇게 쉽게 나왔지만 만약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는 진짜 평이동하는 게 너무 좋을 수 있어요. 맞아? 그 2번은 나중에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볼게. 맞지? 대칭이동 함수의 전적분인데 요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좀 약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숫자로 된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전적분 설명 한번 했는데 넘겨봐. 자, 예제 1번은 안 할게요. 집에서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봐봐. 이거 다 접근할 수 있지? 어려운 접근할 수 아닙니다. 이건 유리화해서 접근할 것이고 이건 전개해서 접근하겠고 얘는 뭐 각자 접근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도 잘 접근할 수 있죠. 여기는 치환적분, 부분적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접근하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거기다 0하고 2분의 1 대입한 것을 하지 않을게요. 이쪽 페이지는 집에서 해봅니다. 오케이? 넘겨. 넘겨서 예제에 봐. 근데 점적분 하면 단골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지? 절대가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풀고 넘어갈 테니까 잘 합시다. 특히 2-3번은 잘 보세요. 사실 2-3번 어떻게 푸는지 좀 감이 안 잡혀요. 이거 접근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좀 빡센 문제들이 많다. 네? 자, 우리 당연히 이제 절대값 문제 같은 양수인분과 음수인분 나눠서 문제 푸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숙제도 엄청 많이 나왔던 거야. 자, 잘 쪼개야 된다. 유빈이 말해보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쪼갤까? 0부터 2분의 8까지, 그치? 양수 양수야? 0부 sin x, dx. 더하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잘 쓰시면 되겠다. 괜찮지?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대요. 자, 추선이.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 0까지지? 왜냐하면 쪼개는 기준 얘가 0이 됐을 때 쪼개시면 돼요. 그때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x제곱 마이너스 1 하시면 되니까 잘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렵진 않거든?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인테그랄 요거는 괜찮거든? 요건 괜찮던데 이건 이제 각자 접근하면 되잖아.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면 어떻게 될까? 뭐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400파이? 이 정도 나가야 돼.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거는 사실 이거 영대조 찾기가 뭐 어렵지 않겠지. 줄에서 관대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 2를 붙였어. 그럼 어떻게 찾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까라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덩어리 묶어줘야 되잖아. 자, 합성이 좀 사용되게 될 거예요. 이거 루트로 합성시킬 수 있지, 그치? 요 sin x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이거 한번 잘 보시면 되겠다. 바로 옆에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 그래서 지금부터 2-2번과 2-3번 두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한번 해보자. 2-1번은 집에서 한번 해봐. 너무 간단한 수니까 이 문제는 참고 너무 쉬워요. 2-2번과 2-3번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자. 내일 좀 날짜를 믿어줘. 이제 하다 전적분을 하다 보면 이제 절대값 쓰는 것들이 좀 문제가 돼. 상함수는 절대값 있어봤자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 않은데 상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 쓰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 당연히 알겠지만 루트 안쪽의 제곱은 이거는 로그 x의 절대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범위 나와서 풀어야 돼.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1까지죠. 로그 1이 0이니까. 그래서 분수는 잘 생각해봐요.
해보니까 이거는 인테그랄 2분의 1가 어디까지냐면 0까지 아니야. 로그 1이 0죠? 그래서 여기 1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은 우선할 테니까 마이너스 로그 x 이것을 적분하식으로 연결 되는 거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값이 양수일 테니까 로그 x 이걸 적분하시면 되죠. 이거는 부분적분이 사용될 것이다. 이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적분 쫙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이 계산이 좀 귀찮아, 그쵸? 부분적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산 좀 귀찮으니까 잘 정리해서 또 정확히 구하셔야 돼요. 2번도 마찬가지지. 2번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것을 잘 합성시켜줘. 합성을 아직 까먹지 않았다면 합성시키는 방법 지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루트 3하고 1의 제곱이니까 2가 바깥으로 나오고 여기 있는 값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x 사인 x죠? 이걸 잘 더듬어봐.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x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이 이제 코사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바로 코사인. 잠깐만.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되는 거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인으로 보게 되는지. 마이너스 빼고 이거는 6분의 8가 되겠다. 그리고 이건 6분의 8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잘 합성시킬 텐데 그 합성이 바로 이 사인. 가운데 빼기네. 그러면 x-6분의 8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죠? 자, 그래가지고 이 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절대값 2 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런데 이게 0되는 점 찾아야 돼. 뭐 0되는 점 찾는 게 이제 6분의 파이 어렵진 않은데 이것을 접근하려니까 조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였지. 뭐 사용할까?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것도 평행이동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쉽게 하려면 이것을 절대값 2 사인 x라고 평행이동하게 되는 거지. 평행이동하게 되게 된다면 여기는 부분이 좀 바뀐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 간단해. 여기에서 0을 대입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쓰시면 되고요. 파이를 대입하면 6분의 5 파이가 나오니까 여기 6분의 5 파이 쓰면 되겠다. 위에 할래 밑에 할래? 밑에 해줬죠? 그래서 평행이동까지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0 되는 건 당연히 6분의 8부터 0까지라 여기서 6분의 8까지 변화시킨다는 거 아니까 잘 정리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적분이 이제 절대값 사실 부정적분에서 절대값이 거의 안 나거든. 정적분에서는 절대가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저것을 잘 정리해주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들어가. 자, 그럼 마저 한번 잘 보여보도록 합시다. 평행이동이다. 그래서 x-6분의 파이 나왔으면 이제부터 평행이동 잘 하시면 되는 거야. 사실 이게 부정적분이었을 때 범위가 안 좋았을 때는 그냥 적분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정적분에서는 범위가 좋았을 때 평행이동에서 적분해도 괜찮아요. 또 한번 잘 마저 계산해봐. 적분은 기본적으로 식이 복잡해. 계산이 복잡해.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잘 계산이 너무 중요합니다. 로그 x 부정적분을 잘 계산해 보시고요. 학생은 3번도 잠깐 보고 있읍시다. 3번은 어떻게 하지?
실제 계산해보면 만만치가 않죠. 계산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 계산하기가 좀 까다로울 뿐이니까 몇 번 해다 보면 좀 익숙해져요. 자, 너네 답이 나왔지? 그치? 이거죠? 답이 틀려? 그러면 3번도 잠깐 볼 텐데 계산은 이거 절대값이 떠져.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좀 마지막에 이거 사실 합세해준 이유는 뭘까? 절대값 그냥 합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각자 적당히 돼. 절대값 때문에 합산한 거야. 그래서 이 절대값 있으니까 당연히 저 마지막 범위가 나와서 이제 하시겠지. 절대값 때문에 합산한 걸 한덩어리 만들기 위해서 절대가 없었으면은 그냥 각자 적당하시면 되는 거죠. 자, 3번 보자. 여기는 물건지 같지? 계산하시면 답이 나와요. 자, 3번 보니까 이제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접근이라서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절대값이 붙었네? 얘들아, 절대가 없었으면 그냥 각자 적으면 되지, 그치? 절대값 때문에 이것을 잘 합쳐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즉, 한 덩어리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계산 복잡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팁이 있어. 나중에도 혹시 만약에 sin 3x랑 sin x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게 절대값이 붙여서 이것을 만약에 합쳐줘야 될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알아주세요. 저 sin 3x는 sin 2x 더하기 x는 있고요. sin x는 sin 2x 마이너스 x는 있고요. 이렇게 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사코, 코사. 사코, 코사인데 그 뒤에 부분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앞에 부분만 두 개 남겠지, 그치? 그것을 다 합치면 얘랑 또 합칠 수가 있기도 하겠네. 그것을 잘 생각해볼게. 자, 한번 써보자. sin 2x 더하기 x를 잠깐 써보니까 사코 코사 sin 2x 코사인 x 여기다가 빼기 코사인 2x sin x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얘도 sin 2x 마이너스 x 즉 sin x에 대해서 잘 보면은 얘도 사코 코사가 나오는데 더하죠? 가운데가 빼기가 나와서 둘이 만약에 더하게 되게 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번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결국 sin 3x 더하기 sin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앞에 있는 부분이 죽여놔서 2 sin x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이건 너무 좋아. 이거 둘이 합치면 걔가 된다 했지. 그리고 sin x가 또 있으니까 sin x를 묶을 수가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결론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야. 저 안쪽 부분에 둘이 합쳐가지고 얘거든. 그래서 2 sin x 코사인 x 그리고 더하기 sin 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듯이 우리가 이제 사각함수 접근이 좀 더 어렵다 했는데 이렇게 변형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찾아요?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sin 2x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묶어보자.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절대값 sin x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는 게 이 코사인 x 더하기 1이 남자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잘 생각해. 조금 어려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절대값을 나눈 그 기준은 뭐냐면 얘하고 얘가 0된 점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첫 번째 잘 봐. sin x가 0되는 점이 어디지? x가 얼마야? 2분의 파이일 때, 그치? 따라서 x는 2분의 파이일 때 0이 되니까 2분의 파이를 기점해가지고 좌우가 부호가 바뀐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 나눠주셔야 돼요. 또한 얘가 0되는 점 찾아야 되거든? 즉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점 찾아야 돼. 이거 얼마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점. 이거 2, 4분의 1이니까 3분 얼마? 3분의 3분의 1 몇 파이? 3분의 2 파이지, 그치? 왜냐면 코사인 x의 2분의 1 되는 게 이거거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결국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돼. 맞지? 그래서 x가 뭐다? x가 3분의 파이에 3분의 2파이지, 그치? 3분의 2파이에서도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는 사실. 즉 구간을 이렇게 나눴어요. 자, 한달 이거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 나눠주고 더하기 인테그랄 3분의 2파이부터 파이까지 3개의 공을 나눠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지 계산 100개 빡치지, 그치? 자,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판단해주는 문제거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얘 값은 양수가 되겠지. 그치?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얘 값은 양수죠, 그쵸? 그래서 둘 다 양수니까 여기는 sin 2x 바로 이 코사인 x 더하기 나올 거야. 얘가 플러스면 왜 마이너스 얘 플러스야? 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쓰는 게 어렵지 않아. 적분도 한 번만 하고 그 부정적분 이용해서 얘는 부정적분하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얘는 반대 부정적분을 해서 여기까지. 얘는 얘 부정적분한 거 3분의 2파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 마지막으로 얘만 잘 부정적분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이것의 부정적분이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그래서 얘 부정적분이 도대체 뭐야? 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할 때는 sin 2x는 어떻게 바뀌어지지? 이 sin x 코사인 x로 바뀌어지잖아. 이 sin x 말이야. 여기가 이 코사인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인테그랄 4 sin x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 sin x 코사인 x가 되는지. 그죠? 치환이야. 뭐 치환해야 돼? 사인 코사인. 코사인을 t로 치환해야 되겠지? 부정적분 잘 구해서 여기다 쓴 다음에 이렇게 2분의 8 하시면 되죠. 자, 이거 계산 개빡친 문제지. 이 정도면 계산 엄청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야. 해봐. 자기 손으로 직접 계산해보고 실수 없이 답을 구할 수 있는지 그 적분을 잘 하시는 문제. 적분 파트는 기본적으로 계산 파트예요, 그렇지? 계산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 마무리하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같은 거 좀 하세요. 한번 해봐. 실수 없이.